안녕하세요. 전 이번 이론 교육을 맡게 된 클러시의 안종식 수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할 거는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MLXP, ML 익스퍼트 플랫폼이고요. 어 이번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차가 MLXP에 대한 소개고요. 두 번째가 MLXP 주요 컴포넌트를 UI별로 설명해 드릴 거고, 세 번째가 MLXP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사용을 하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MLXP 소개인데요. MLXP는 그 ML옵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어 다들 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ML옵스를 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계, 산업 연구소에서 하시는 분들이실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ML옵스는 이제 디자인, 모델 디벨로프먼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디자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LXP는 이제 ML 익스퍼트 플랫폼의 약어인데요. 그 MLXP는 AI ML 서비스를 위한 전 과정인 데이터 관리에서부터 처리까지 대규모의 분산 학습과 서빙 배포까지 가능한 K8S 기반 통합 플랫폼이고요. 혹시 지금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쪽 데이터와 AI ML, 그리고 디브옵스,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MLXP에 대해서 핵심 기술 및 기술 스택을 소개를 드리면요. MLXP는 NKS 기반 통합 플랫폼입니다. NKS는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고요. 계층적 리소스 관리가 제공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 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과 뭐 쿠베시티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밴드 초고속 통신망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GPU 멀티 노드와 DDN 스토리지 같은 디스크를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매니저, 모델 레지스트리, 텐서보드 같은 통합 도구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기술 스택으로는 아까 말했던 NKS 완전 관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ML 워크플로우 및 오케스트레이션인 뭐 쿠베플로우, 파이토치 잡, 텐서플로우 잡, 아르고 워크플로우,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으로 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병렬 고성능 스토리지인 DDN과 로컬 고속 스토리지인 NVM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밴드와 멀티 GPU 멀티 노드인 고성능 컴퓨팅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기반들은 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MLX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NCP에 먼저 메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메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면 NCP에서 조회를 해서 ML 익스퍼트 플랫폼 웹 콘솔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생성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진행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LXP 사용 준비에서는 ML 익스퍼트 플랫폼 내에 워크스페이스 및 프로젝트 권한이 필요한데요. NCP에서 메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리고 서브 어카운트를 만들면요. 어 만든 다음에 잠시만요. 잠깐만 좀 문의들이 들어와서요. 잠깐 3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요. 그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발표 자료를 공유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웹에 들어가시면 배포용 MNXP 사용자 교육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좀 이어서 하기 위해서 8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ML 익스퍼트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NCP 내에서 메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 메인 어카운트에서 같이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서버 어카운트 생성. 그 다음에 MLXP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까지 생성이 됐으면 그 MNXP 내에서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그 프로젝트에 를 사용하실 분들을 매핑시켜 주시면 되고요. 멤버의 권한들은 어드민과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NXP의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하나의 VPC 내에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MNXP가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MNXP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워크스페이스와 멤버 세팅, 대시보드, GPU 리소스, 그리고 볼륨, 노트북, 텐서보드, 파이프라인 같은 기능과 데이터 매니저와 모델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NCP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엔클라우드 스토리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XP를 사용하실 때 활용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이제 머신러닝 처음을 배울 때 하는 하나의 그 기능들인데 패션 앱리스트로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워크스페이스 여기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생성을 하고 데이터 매니저에 학습할 데이터를 로딩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VPC 아니 그 PVC 네, 여기는 DDA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학습 파일 코드를 빌드를 하셔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갖고 파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드를 생성할 때 GPU 리소스를 같이 할당을 해 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텐서 보드를 통해서 학습 중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파드 로그를 통해서 로그를 볼 수 있고 학습 때 모델은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LXP 컴퓨팅 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VPC 위에 그리고 NKS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 안에 물리적인 인피밴드 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DN 스토리지 풀이 있고 각각의 이제 할당 받으신 GPU 프라이빗 존에서 N개의 노드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LXP 내부 구성을 보면 아까 위에 장표에서 더 추가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결국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되는 엔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MLXP 주요 컴포넌트를 UI별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MLXP 플랫폼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 kubectl,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프로젝트 어드민, 리드라이트 같은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는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한 큰 하나의 집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내에선 구성원들 수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N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제 개념들인데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가 되면 이거는 N 개의 네임스페이스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쿠베시티의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도스 윈도우로 치면 cmd, 맥에서 치면은 이제 그런 도스 명령어 같은 거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또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생성자는 어드민 계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어드민도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계정자가 프로젝트에서도 어드민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드라이트 권한을 줄 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에서 그냥 조회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라이트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 생성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 진행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이제 학교라고 치면 A 학교에서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멤버 세팅스인데요. 뭐 NCP에서 서브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이제 거기 있는 사용자들의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멤버에 대해서 이제 계정 추가 및 삭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사용자가 어 N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PU 리소스인데요. 아마 지금 다 GPU 리소스는 이제 할당받으신 GPU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할당받은 GPU들을 생성하신 프로젝트에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륨 부분인데요. 아마 쿠버네티스를 쓰신 분들은 이제 PVC라는 용어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냥 특정 볼륨에서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바로 사용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에서는 PVC라고 하는 볼륨을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MLXP 내에서 볼륨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DDN과 아까 설명을 드린 NVMe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DDN은 이제 좀 다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NAS라고 해서 공용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공용 스토리이지만 인피니밴드망에 묶여 있어서 빠르게 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VMe는 이제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인데요. 하나의 노드마다 각각의 이제 NVMe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NVMe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얘가 적절한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장 하드 같은 개념으로서 저희가 뭐 노트북을 쓸 때 어떤 외장 하드를 이제 딱 꽂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DDN은 이제 공용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멀티 노드에서 그러니까 멀티 서버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NVMe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VC 같은 경우 이제 볼륨 생성을 하실 때 모드들이 나오는데 뭐 리드 라이트 원스랑 리드 온리 매니, 리드 라이트 매니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DDN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제공을
구성이 가능하지만 NVMe 같은 경우는 리드 라이트 원스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인데요. 저희가 학습을 이제 ML 하시면서 노트북은 한 번씩 다 구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제 MLXP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근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랑 약간 틀린 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GPU 같은 것들을 더 할당을 하는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할당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볼륨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로컬 패스 즉 NVMe랑 DDN 같은 할당받은 그것들이 구성을 하실 때 볼륨을 구성하실 때 리스트박스에 나와서 이걸 선택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 보드인데요. 텐서 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이후 실습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노트북과 텐서 보드를 할 때는 같은 PVC를 같이 바라보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텐서 보드도 이제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텐서 보드 이름과 그리고 볼륨 그리고 어떤 타입 같은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텐서 보드를 각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저인데요. 모델을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와 모델이죠. 데이터 매니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넣는 곳을 저장하는 곳으로서 음 NCP에서 제공하는 CLI나 SDK를 통해서 이 데이터 매니저의 데이터를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는 워크스페이스 메인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드민 갖고 있는 메인 계정만 어드민 계정으로서 데이터 매니저 폴더를 생성을 하고 거기 데이터 업로드를 진행을 하면 엔게이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을 같이 바라보면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인데요. 모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데이터 매니저와 동일하게 CLI나 파이썬 SDK를 통해서 모델 레지스트리 모델을 저장할 수 있고요. 화면에서도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에서는 빛과 같은 버전 기능을 제공을 해서 체크 포인트를 찍으실 때 버전을 다르게 하시면 그 버전별로 자기가 학습한 그 버전별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 추후 그 모델을 활용하실 때 그 버전으로 다시 롤백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써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써 본 분도 계실 건데 컴 데이 MLOps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뭐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모델 학습, 모델 평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게 구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4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우선 간략한 것들 설명을 드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우선 여기서는 메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이즈 화면과 그리고 익스퍼리먼트 실험에 대한 화면과 그리고 그다음에 런 실행된 것에 대한 보는 화면들 그리고 리커링 런이라고 해서 이거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화면 4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사용 시나리오이고요. 노트북 사용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요. 주피터 여기서 이제 파드라는 용어가 어 윈도우나 이제 다른 리눅스 기반에서 만약 K8s 사용하지 않으신 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MLXP에서 주피터 노트북 하나가 생성이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파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여기서 로컬 패스라고 그러면 이게 NVMe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학습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학습 소스들을 더 이제 더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이미지 빌드를 해서 NCP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사용 시나리오인데요. 모델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CLI를 제공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제 VS 코드 파드에서 허깅 페이스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주피터 노트북에 붙어 있는 그 스토리에 저장을 하고 여기에 MLXP에서 제공하는 CLI나 SDK 통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진행된 내용을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소스 같은 경우 더 활용을 하시려면 NCP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빌드 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가정을 하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아닌 이제 노드 내에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요. 아까 설명해 드린 DDN 스토리지 풀에 모델 레지스트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파이토치 잡 이제 병렬 잡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쪽 모델을 바르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장된 내용들을 트레인드 모델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요. 이 데이터 저장한 것들을 계속 모델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니저 사용 시나리오인데요. 허깅 페이스나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주피터 노트북 내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어 SDK나 이제 외부 CLI 통해서 데이터 매니저에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이것도 이것 이거는 이제 아까 모델 레지스트리랑 데이터 매니저에 대한 것들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모델과 모델 레지스트리와 데이터 매니저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과 데이터를 DDN 스토리지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파이토치작 같은 병렬 노드로서 파드들이 이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차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번 장표는요.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파이토치 잡에서 바로 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가 권장드리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DDN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셔서 학습이 진행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텐서보드를 사용한 학습 모니터링 시나리오인데요. 텐서보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생성할 수가 텐서보드가 학습을 하려면 핵심은 같은 학습을 진행하는 파드나 그 노트북들이 같은 스토리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스토리는 PVC가 되겠죠. 그 PVC에서 같이 마운트된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텐서보드 파드가 이제 학습 파드들이 그쪽 패스에다가 학습 진행 사항을 기록을 하면 텐서보드 파드를 통해서 학습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에 설명드린 부분에 다르게 이제 인프라 레벨에 설명한 드린 부분이고요. 똑같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사용 시나리오인데요. 쿠베플로우나 이제 K8s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할 때
데이터들이 미니오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요. MNXP 내에서는 이 아티팩트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에 지에 저장이 되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사용한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아까 이제 순서인데 파이프라인과 익스퍼리먼트, 런 생성, 파이프라인 실행, 결과 저자밍 비교 이런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 게 실행이 되면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구성 그 단계들은 각각 파드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GPU 리소스와 GPU 정보 표기, 기타 주의 사항들이 있고요. GPU 리소스에서는 GPU 리소스 인스턴스 내에는 배정받은 GPU를 각 프로젝트에 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PU 존 표기를 해야 되고요. 모든 GPU 파드 관련 작업 시에는 GPU 존을 반드시 선택을 하거나 노드 셀렉트의 명시를 해주셔야지 GPU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은 체크포인트 모델을 하실 때 체크포인트 저장주의를 좀 짧게 하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물리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체크 포인트 중에 너무 길게 잡으면 다시 학습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체크 포인트 주기는 좀 가능한 한 짧게 저장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HA 노드라는 건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저희가 예비 노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투입 일어날 수 있으니까 GPU 노드명을 특정에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쪽에도 부탁드릴게요. 혹시 들리시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 잠시만요. 혹시 들리시나요? 프로젝트 네네. 우선 3분이 들어왔는데요. 프로젝트는 여러 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한 노트북에서 CLI를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볼륨에 이거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볼륨에서 설정하는 NVMe랑 DDN이랑 데이터 차이가 뭐냐면요. NVMe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노드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서버에 달려있는 외장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DN은 공용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매니저는 외부 스토리지인데요. 그러니까 AWS에서 보면 뭐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고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NVMe랑 DDN은 인피니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인데 그리고 오브젝트 데이터 매니저는 외부에 있고요. 그래서 DDN은 공용 스토리지이고 NVMe는 로컬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SSH로 접근해서는 프로그램은 보다는 저희가 이제 쿠벨 컴피그라고 해서 MNXP 들어가면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쪽 네임스페이스 할당받은 네임스페이스 접근하셔서 이렇게
진행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 자체는 아마 따로 노트북이 아니라고 하면은 따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록 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 매니저나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같은 게 이제 외부 스토리지 같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긴 하는데 아마 최대 사용 가능한 용량들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 이 질문들은 저희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35분이니까요. 20분 쉰 다음에 다음 실습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20분이 지나가지고요. 핸즈온 실습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핸즈온 교육을 맡은 김유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MLXP가 그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실행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대부분 사용자분들께서 쿠버네티스보다 슬럼 환경에서의 조금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좀 복잡한 인프라이다 보니, 이번 핸즈온 교육을 통해서 좀 교육을 잘 들어주시면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셔도 그래도 학습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저희가 잘 한번 교육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워크스페이스 단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그다음에 프로젝트 내부에서 컴포넌트들의 생성 가이드, 그리고 주요 트러블 슈팅 포인트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좀 환경이 제한되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ML 엑스퍼트 플랫폼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생성은 아마 어제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잠시만요. 동영상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른 확인해서 조치하고서 다시 교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올려주신 링크 접속하시면요. 저희가 교육자료, MLXP 사용자 교육, 핸즈온 PPT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어, 동영상 공유가 안 되시는 분은 네, 저기서 제가 PPT 슬라이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같이 따라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PT 슬라이드 5번이고요. 프로젝트 생성 부분에서 그냥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서 프로젝트 GPU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하루 사용하시는 비용이 수십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비싼 GPU를 사용을 하시고자 하려면은 프로젝트에 GPU를 할당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GPU를 할당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PU 리소스 패널로 접속을 하셔서 관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프로젝트에 GPU를 이렇게 할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PU는 프로젝트마다 그 할당이 모두 가능하고요.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GPU 리소스가 남아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GPU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의 접속은 단순히 아까 생성하셨던 프로젝트에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쿠베 컴피그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저렇게 저희가 인프라에 쿠버네티스에 직접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컴피그 파일을 저장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8번입니다. 프로젝트 멤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실 때는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셔서 그 연구원분들을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멤버스 탭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연구자분들을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를 하실 때 유의사항은 각 멤버마다 역할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롤에 보시면 어드민, 라이터, 리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부에서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멤버를 초대하고 삭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권한에서 멤버를 관리하는 권한만 빠지게 됩니다. 또한 리더는 단순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9번에는 데이터셋 생성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특히 지금 저희가 문의를 받았던 것 중에 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옮기냐. 최대한 그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API 키와 그다음에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하신데요. 이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올려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가이드 보고 한번 따라 해보시다가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기술 지원을 요청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워크스페이스나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제는 프로젝트 내부에서 컴포넌트들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트북입니다. MLXP가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이 노트북을 통해서 모든 MLXP 플랫폼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추가하실 때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노트북 타이틀과 원하시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VS 코드 이 에디터 환경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이미지를 저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 리소스와 GPU를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 볼륨과 데이터 볼륨을 원하시는 만큼
할당을 하셔서 저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로컬 패스와 그 DDN 스토리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렇게 어드밴스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GPU 정보를 컨피규레이션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GPU 컨피규레이션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면 커넥트 버튼을 통해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GPU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설정이 누락된 경우 노트북 상태가 워닝 상태로 지속되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로그에 GPU 정보를 확인하실 수 없다는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노트북을 삭제하셨다가 다시 그 GPU 설정을 넣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 생성 시에 볼륨에서 그 이미지 선택하신 호스트 패스와 같은 PVC의 동일 경로를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미지 호스트 패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C 데이터 경로를 바꿔주시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컬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PU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고성능 SSD NVMe를 직접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GPU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이 GPU가 되게 민감한 장비여서 조금만 이제 네트워크가 뭔가 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GPU 장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로컬 패스에 저장하셨던 데이터들은 GPU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중요한 학습 데이터나 또 중요한 로그 같은 경우는 로컬 패스가 아니라 DDN 스토리지 아니면 엔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 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슬라이드 14번의 볼륨 생성 가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볼륨을 생성하실 때는 저렇게 프로젝트는 원래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타이틀만 설정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볼륨의 종류, DDN 스토리지나 아니면 로컬 패스 이렇게 원하시는 캐파시티를 정해주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DDN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노드당 20TB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NVMe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TB짜리가 6개 이렇게 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DDN 스토리지는 저희가 합의된 만큼의 워크스페이스마다 제한이 있는데요. 아직 네이버 클라우드 측에서 그 DDN 스토리지에 대해 그 정확하게 할당이 안 끝나서 그 DDN 스토리지가 지금 얼마나 유효 자원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할당된 DDN 스토리지 할당된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추후에 늘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하셔서 조금 사용을 부탁드리고요.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로컬 패스에 붙어 있는 NVMe는 저희가 직접 관리해드리지 않고 사용자분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의 8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서 데이터가 유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돌고 있던 학습 파드가
잘 돌고 있던 학습 파드가 방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항상 트래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량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nCloud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노드가 5개면은 100TB로 묶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16번 텐서보드 생성 가이드에 대해 생성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드도 이렇게 그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GPU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고자 하시는 학습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시는 볼륨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고 노트북처럼 GPU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주셔야지 텐서보드가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nCloud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 가이드는 저희가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레지스트리 생성 가이드인데요. 모델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UI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기입하신 후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지스트리를 생성을 하시면 레지스트리 안에서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고드리는 노트북에서 MLXP 노트북에서 모델 레지스트리를 한 번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델 레지스트리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모델 레지스트리 SDK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한 모습이고요. 슬라이드 19번에 보시면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사용을 위한 API 키 생성 부분이 있습니다. API 키 생성을 하는 방법은 ML 엑스포트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API 키스라는 메뉴에 가셔서요. 이렇게 add 버튼을 통해 원하시는 이름과 유효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MLXP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를 통해 모델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또 주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입하는 방법은 그 사용 가이드에 그 명령어를 통해서 주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생성하셨던 API 키나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이름 등 원하시는 정보를 기입을 하신 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노트북에서 바로 코드를 통해 모델을 업로드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모델 레지스트리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를 통해 원하시는 모델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업로드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레지스트리 UI에서 엔드포인트도 확인이 가능하시니 만약에 엔드포인트가 필요하시면 모델 레지스트리 UI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업로드와 동일하게 명령어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UI 다운로드를 하시고 엔드포인트를 마찬가지로 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2번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MLXP 플랫폼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장되는 아티팩트들에 대한 저장소를 사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AWS S3와 S3 버킷과 호환되는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설정 값들을 미리 좀 파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컨피그 맵 파일로 만들어 둔 설정들을 어플라이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컨피규어가 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컨피규어 맵 그 매니페스트 파일은 저희가 또 첨부해드린 링크 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이프라인 슬라이드 23번을 보시면 이제 노트북 연동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저희가 편의상 생성해 둔 노트북에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덧셈 하는 부분과 이 덧셈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파이프라인을 노트북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따로 SDK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지금 제가 코드를 넣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익스퍼리먼트나 아니면 실행 탭에서 저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자동 연동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 생성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사전에 아티팩트 저장소는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이프라인 이름을 클릭을 하고 아까 실행시킨 화면에서 그 생성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주입을 시킨 다음에 소스 코드가 있는 GitHub 주소나 GitLab 주소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에 대한 DAG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익스페리먼트도 저희가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익스페리먼트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노트북을 통해서 연동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실행뿐만 아니라 재기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또 첨부해드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했던 단일 파이프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주기와 파라미터 값 등을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재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오늘 그 핸즈온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어제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저희한테 올려드리면은 저희가 조금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동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질문 사항이 없으실까요? 노트북에 SSH 연결해서 활용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MLXP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할당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MLXP 외의 서비스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정책에 따라 정상 요금이 과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로 MLXP 환경을 셋업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실까요?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환경을 이미지로 업로드를 통해서 MLXP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걸까요? 저희가 그 노트북 생성 시에 보여드렸던 그 5개의 커스텀 이미지는 MLXP 컴포넌트들을 따로 복잡하게 추가적인 설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둔 커스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 MLXP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커스텀 이미지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 가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랙 채널에 문의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볼륨 할당. 저희가 DDN 볼륨 할당이 어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저희 슬랙 채널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륨 할당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DDN을 할당을 해주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노트북에서 볼륨 할당이 언제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볼륨 할당에서 혹시 잠시만요. 볼륨 할당에서 할당을 해주셨는데 할당이 안 되셨다라는 거 하시는데 혹시 할당하셨던 볼륨이 로컬 패스셨을까요? 로컬 패스의 액세스 모드가 혹시 리드라이트 매니로 되어 있으셨을까요? 볼륨이 할당되는 과정은 노트북에서 파드가 생성될 때 DDN 잠시만요.
이것도 저희 슬랙 채널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트북을 만드셔야지 노트북에서 이제 그 PVC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 패스만 보이는 경우는 저희가 DDN 할당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슬랙 채널로 주시면은 저희가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클라우드와 DDN NVMe 속도는 우선 가장 빠른 거는 NVMe 로컬 패스인데요. 로컬 패스는 GPU에 직접적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될 수 있다는 상황이 언제냐면 제가 교육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GPU에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 GPU를 투입을 할 때 만약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GPU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마이그레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캐시 데이터나 아니면 좀 유실돼도 괜찮은 데이터들을 NVMe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DDN은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NVMe랑 비교했을 때 속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 여러 노드에서 프로젝트 내부의 여러 노트북들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nCloud 스토리지는 DDN과 NVMe보다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거는 언제나 저희 기술 지원 채널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슬랙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그 실습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슬랙 채널을 저희가 잠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슬랙 채널이 사라지게 되고 저희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문의를 주실 수 있는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탈 배포에 대한 가이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기술 지원 채널을 소개하게 된 클러시 오규열 위원입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의 메인 계정하고 서브 계정,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까지 다들 생성을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을 하시면서 많은 이렇게 문의사항하고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슬랙 채널로 많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도 최대한 빠른 답변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슬랙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슬랙이 90일 동안만 그 이력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적 자료나 향후 그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포탈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 SR 포탈이라고 오늘 사용하게 될 그 시스템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자분들을 보면은 그 총괄 담당자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실무 담당자분들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시는 그런 고객사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총괄 담당자분 기준으로 각 보유한 계정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SR 포탈이 운영이 되면은 접속조수로 접속을 하시면 초기 비밀번호를 수정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성공을 하시면 홈 화면에 신청서 현황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신청서 관리 메뉴에서 기술 문의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슈나 아니면 문의 사항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목,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요청 사항들을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림 파일이나 아니면 야물 파일들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파일들을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은 결제 항목에 SR 신청이라는 거를 꼭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그 제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쪽 엔지니어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 쪽 엔지니어가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 한 번에 끝나는 그 이슈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서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댓글을 이용하셔서 댓글로 저희 엔지니어 분들과 소통을 하시면 되고 그 댓글별로 또 넥스트 화면이나 넥스트 야물 파일, 뭐 첨부 파일들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지속적인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당 케이스가 종료가 되면은 그 올려주신 고객분들은 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해당 케이스가 완료 처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댓글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프라인 교육 이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버당 20테라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VMe나 DDN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추가로 사용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 뭐 NCP 스토리지 제품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비용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네이버 클라우드 요금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희가 그 MLXP 말고도 여러 가지 네이버에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기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서비스 말고는 유료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그 요금 안내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한번 가격을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400기가 인피니밴드 8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접근 및 개발 환경도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그 베스턴 서버를 이용해서 SSH 접속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NKS 기반의 이제 MLXP 솔루션이라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교육하시면서 그 쿠버네티스나 쿠베플로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 가이드를 지금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저희가 차주에 이제 또 온라인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궁금했던 점들이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원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교육을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교육 시작 후에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 개선을 위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QR코드나 이 채팅에 올려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은 총 8문항으로 한 1분 내외면 완료하실 수 있고 주신 의견은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가 성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 후에 현장에서 이제 직접 사용하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문의 채널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 중에 올려주신 채팅이랑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자주 겪는 문제나 반복되는 질문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정리해서 추가 교육이나 또 화면에 보시는 여기 링크, 교육 채널 링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차주에도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금일 이제 교육 끝나고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 원하시는 교육 과정이 있으실 경우에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나 교육 관련된 공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완료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